자, 동시행항변권 같은 말 뭐라고 적었죠? 이행거절권입니다. 자, 제536조 그 법조문 보죠. 제1항 쌍무계약이야 편무계약이야? 쌍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쌍무계약의 결련성 관계야.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무조건 쌍무계약이 나오면 매매로 바꾸고 읽으면 쉬워요. 쌍무의 대표가 매매니까 매매계약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자 줄거보죠.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야. 채무이행을 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행거절권입니다. 자,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 있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일단 그 오른쪽에 의의만 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의의 갑니다. 양으로 1번. 동시행항변권이란 자, 쌍무야 쌍무 편무는 없어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야. 이행거절권입니다. 이행거절권. 요게 이제 고민도 그냥 읽어나간다.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먼저 선이행을 강조하는 것을 줄거세요.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동시에 이행하라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양거리 2번. 우리 계약법은 무조건 임의 규정이에요. 동시행항변권 규정도 임의 규정이야. 임의 규정의 뜻이 뭐죠?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동시행항변권을 배제한 특약도 유효합니다. 특약이 있으면 동시행항변권 배제시킬 수 있어요. 자, 그 성립 요건 한번 보죠. 자, 우리 동시행항변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문제는 꼭 나오는데 보죠. 동시에 이행하자라고. 자, 항변은 이 변이 이제 우리 옛날에 무성 영화 할 때 뒤에서 이게 말해준 사람 변사라 그랬단 말이야. 변은 말을 하는 거 변이라 그래. 우리 변호사 있잖아요. 말로서 이제 도와주는 게 변호사잖아. 변사. 그러니까 말로서 항변하는 권리입니다. 동시에 이행하자고 말로 주장하는 권리를 동시행 항변권이라 그래. 자, 같은 말은 이행거절권. 일단 잠시 이행을 거절하는 권리야. 자, 채무자는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정당하게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굉장히 강력한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행거절권이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효과가 뭐겠어요? 이행 안 해도 되니까 이행 안 해도 이행지체가 성립 안 한다는 거. 즉 채무불이행 불성립입니다. 채무불이행. 그 중에서 이행지체를 불성립 또는 이행지체 저지 효과라 그래. 이행지체를 저지시키는 효과, 불성립하는 효과지. 이행지체가 아니라는 거야. 이행 안 해도. 원래 오늘 이행기야. 오늘 이행 안 하면 이행지체가 되잖아. 근데 동시행항변권자는 이행 안 해도 되니까 지체가 성립 안 해요. 지금 지연 대상과 만져도 된다는 거야. 굉장히 강력하죠. 보죠. 요건은 자, 갑이 을과 자 1월 1일 날 이 집을 매매 계약했어. 1억에. 그리고 자, 갑과 을이 이제 변제기 이행기를 정했습니다. 변제기 같은 말 이행기죠. 이행기를 4월 1일로 정했어요. 4월 1일 정해가지고 자, 갑이 을에게 4월 1일 날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겠다. 을은 나는 잔금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4월 1일 날 이행하기로 했어요. 근데 4월 1일 날 딱 되면 자, 갑은 소유권 이전 해주고 을은 잔금 주면 돼. 그럼 빠이빠이 헤어지면 돼요. 자, 그런데 갑니다. 첫째 변제기가 도래했어요. 이행기가 도래했는데 을이 그러면 채무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을이 채무 이행을 안 해. 즉 이행 제공을 안 합니다. 등기 서류 안 가져온다는 거야.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행 제공 안 하고 자, 너 잔금 날짜 됐으니까 잔금 달라라고 자기의 권리만 행사해요. 자, 갑이 을에게 권리를 행사했을 때 자, 을이 그냥 자, 잔금 줘버리면 갑이 갖고 톡 깨버리면 얘는 낙동강 오리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을이 하는 말이, 야, 너는 변제기에 이행 제공 안 했으니까 우리 서로 공평하게 너도 채무자고, 즉 이 사람은 소유권 넘길 채무자고 나는 돈 줄 채무자니까 공평하게, 자, 동평하게 나는 안 주겠다라고 이행 거절하는 권리입니다. 이행 거절권. 그건 언제까지 이행을 거절하냐? 너가 이행 제공할 때까지야. 등기서류 가져올 때까지 이행을 거절하는 권리입니다. 또 같은 말은 동시에 이행하자고 항변하는 권리라는 거죠. 이렇게 하죠. 자, 너가, 자, 오늘 이행 제공 안 했으니까 너가 가져오면 오른손으로 받고 왼손으로 주겠다. 동시에 이행하자고 항변하는 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4월 2일 날 되어도, 원래는 4월 2일 날 잔금 줘야 되는데 잔금 안 주고 4월 2일이 되어도 이행 지체가 성립 안 한다는 거예요. 5월, 6월, 10월이 돼요. 자, 그게 굉장히 강력한 권리죠. 제가 이제 을 가지고 했지만 반대도 마찬가지야. 을이 마찬가지로 변제기 도래했는데 잔금 이행 제공 안 하고 갑한테 소유권 넘겨라 그랬을 때 갑도 마찬가지입니다. 갑도 너가 이행 제공 안 했으니까 나도 이행 거절하겠다. 동시 이행하자고 항변할 수 있어요. 자, 오른쪽 성립 요건 보세요. 자, 1번, 일단 쌍무계약이 있어야 돼. 양걸 1번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 양채무가 존재한다. 이게 이제 쌍무계약이잖아. 자, 동그라미 1번 줄거세요. 1번,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즉 매매계약에서 대가적 의미를 갖는 두 개의 양채무가 존재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좀 중요해 표시하세요. 동그라미 워낙 많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일단 설명을 하고 먼저 줄거보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갑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 이 집이 불이 났어요. 갑이 잘못해가지고 갑의 고의나 또는 과실로 불이 났습니다. 자, 그럼 불이 나면 이제, 자, 이 원래는 가옥을 이전해줄 채무가 돈으로 바뀌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어요. 우리 법은, 자, 물건이 돈으로 바뀐다. 이건 동일성이 유지된다 그래. 자본주의 사회에서 채권은 결국은 아까 돈 손해배상을 바뀐다 그랬잖아. 자, 그러면 이 손해배상 채무하고 상대방의 잔금 채무도 계속 동시행 관계가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갑 너가 손해배상 안 해주면 잔금 못 주겠다라고 항변할 수 있어요. 동그라미 3번 워낙 자주 나와요. 자, 줄고 나간다.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줄거세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근데 갑의 채무가 이행불능됨으로써, 이행불능 즉 불이 났어요. 불나가지고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 을의 채무와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어도 상대방의 채무와 무슨 관계가 계속한다고? 동시행관계는 계속 존속을 합니다. 자, 동그라미 4번도 이제 자주 나오는데 일단 줄거놓고 설명을 하죠. 채권 양도. 자, 적으세요. 채권 양도는 채권자가 바뀌는 계약입니다. 채권 팔아먹는 거야. 채권자가 바뀌는 계약. 채무 인수는 채무자가 바뀌는 계약. 다음 상속은 둘 다 바뀌는 겁니다. 상속은 채권자, 채무자 다 바뀌어요. 다음 전부 명령하고 추심 명령도 그냥 채권자가 바뀌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그냥 그 전부 명령이나 추심 명령 그냥 채권 양도와 같다고 생각하세요. 자, 사람이 채권 팔아먹으면 채권 양도, 법원에서 채권 넘기는 게 전부 명령, 추심 명령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는 채무가 동일성이 유지돼. 지금 외웁시다.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상속, 그리고 전부 명령, 추심 명령 등의 경우도 채무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동시행항변권은 존속을 합니다. 자주 나와요.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상속, 전부 명령, 추심 명령은 종전 채무가 그대로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동시행항변권이 계속 존속을 한다. 이건 좀 기억해야 돼요. 특히 시험 많이 나오는 게
채권량도 전부 명령을 많이 냅니다. 자, 양가로 2번. 상대방의 채무 줄거 변제기 같은 말 이행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이행 제공을 안 해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다음 페이지에 방가로 2번에 그 예외가, 자, 동그라미 2번 중에 표시하세요. 동그라미 2번. 상대방의 채무에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자, 줄였습니다. 워낙 자주 나와. 자, 선이행 의무자가, 예컨대 선이행 의무자, 예컨대 저거 중도금 채무자가 그 중도금을 지체하는 동안 상대방 이퀄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기에 도달되면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다. 이 판례도 자주 나와요. 자, 설명을 좀 하죠. 자,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보세요. 자, 계약을 할 때 이제 을이 갑에게 내가 2월 1일 날 중도금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중도금 5천이라고 하죠. 5천만 원. 그리고 잔금은 4월 1일 날 잔대금을 주면서 너는 나한테 소유권 이전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중도금은 2월 1일 날 줘야 되고 잔대금은 4월 1일 날 주면 되죠. 그러면 잔대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행이야. 요거는 선이행이죠. 먼저 선이행이죠. 근데 매수인 을이 이 선이행 채무인 중도금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러면 중도금 이행지체가 됐죠. 안 했으니까 2월 2일 이행지체자야. 자, 그런데 4월 1일 날 돼가지고 이제 자 됩니다. 그랬을 때 4월 1일 날 갑이 을이 먼저 이행할 중도금을 안 주니까 열받았어요. 안 주니까 열받아가지고 갑이 자기가 이행 제공 안 합니다. 등기서류 안 가져와요. 소유권 넘길 등기서류 안 가져오고 야, 너 중도금하고 잔금 한꺼번에 달라라고 주장했을 때 한 번 잘못한 을이 동시행 주장할 수 있겠네. 가능합니다. 요거는 동시행항변권은 이행지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 4월 1일 날 같이 이행하라는 거야. 그러면 얘도 자 동시행 주장해. 그러면 이 사람이 줄 게 뭐예요? 또 조심한다. 중도금 원금이죠. 5천만 원. 그리고 중도금 2달치 안 줬죠. 지체 이자죠. 2개월치 지연배상금이라고 그러죠. 지연이자. 그리고 잔금 원금이죠. 요 세 가지 채무하고 소유권 이전 채무가 동시행입니다. 워낙 자주 나와요. 자, 그런 점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밑에 판례 원본 보세요. 원본 보면 좀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판례 원본. 자, 판례 원본 보면 매수인이 자, 선이행 의무인 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 줄 거세요. 잔대금 지급 기일이 도래했어요. 4월 1일 도래하여 잔대금과 동시행 관계에 있는 매도인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 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길 잔대금 지급이 줄거세요. 도가하였다면 이제 동시행이에요. 특별한 사정에 하나 줄거 나간다. 매수인의 중도금 5천 가로 열고 지연손해금 포함 및 잔대금 지급 요 세 개를 외워야 돼. 매수인은 중도금 원금 중도금의 지연손해금 및 잔대금 원금 지급음과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서류 제공은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잘라주고 따라서 그때부터는 4월 1일부터는 이행지체 성립 안 한다 그랬어요. 4월 1일부터는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한 줄거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동시 이행관계가 성립하면 무슨 지체 성립 안 한다고? 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2년, 3년, 10년이 지나도 나중에 뭐만 주면 돼요? 중도금 원금과 2개월치 지연이자와 잔금 원금만 주면 돼. 3개월, 4개월 지연 손해금은 안 줘도 됩니다.
무슨 관계니까? 동시이행 관계니까. 그래서 많이 나와요. 자, 마지막 3번. 상대방 갑이 자기 채무 이행 제공하지 않고서 잔금 달라고 이행을 청구할 것. 이게 마지막 요건입니다. 자, 바로 밑에 줄었습니다. 한번,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판례예요. 자, 갑이 4월 1일 날, 자, 등기소를 가져왔어요. 4월 1일 이행기에 도래했으니까 이행 제공했어요. 등기소를 가져와가지고 내가 등기소를 가져왔으니까 잔금 달라라고 청구를 했어요. 오른손으로 등기소를 받고 왼손으로 잔금 주면 돼요. 그 동시행이잖아. 그런데 을이 바쁘다고 이걸 안 받았어요. 이게 수령을 거절한 거죠. 안 받았어. 수령 거절 같은 말, 수령 지체를 한 거죠. 수령 지체자야. 그러니까 갑이 열받았어요. 그러면 등기소를 가져갔어. 그리고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전번에 등기소를 가져가니까 안 받으니까 이번에 이행 제공을 안 합니다. 등기소를 안 가져오고 잔금 달라라고 청구했을 때 한 번 잘못했던 을이 동시행 주장할 수 있겠느냐? 아까 했죠? 있어요. 지체하고는 상관이 없다. 자, 쭉 나간다. 수령지체에 빠진 자라도 을이야. 수령지체에 빠진 자라도 그 후 상대방 갑이 다시 자기 채무이행을 하지 않고 등기소를 가져오지 않고 잔금이행 청구하면 그래도 동시행항변권이 인정이 됩니다. 즉 자기 채무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밑에 이제 판례 원본 보세요. 조금 어렵지만 동그라미 1번.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을이라거나 을이 갑이 한 번 현실에 제공을 하고 상대방 을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더라도 심표. 그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에 즉 4월 1일 날 이행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 을이 가지는 동시행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잘라주세요. 그래서 동시행 성립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건은 마치고 오른쪽 3 효력으로 옵니다. 자, 동시행항변권이 1번 줄거세요. 연기적 항변권입니다. 영구적 항변권이 아니라 잠시 연기시키는 항변권이야. 언제까지 연기시킨다 그랬죠? 이행 제공할 때까지야.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 줄거 나가죠. 동시행항변권은 상대방 갑이 채무 이행에 제공할 때까지야. 제공할 때까지, 즉 등기 서류 가지고 올 때까지 자기의 잔금 채무 이행 거절할 수 있는 일시적 연기적 항변권에 불과하지 영구적 항변권이 아닙니다. 자, 항변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시적 항변권과 영구적 항변권이 있는데 동시행 항변권은 영구적 항변권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연기시키는 항변권이에요. 이행 제공할 때까지만. 자, 그 다음에 양거래는 실체법상 효력. 이퀄 적으세요. 민법상 효력이야. 무조건 실체법으로 민법이야. 자, 민법상 효력은요, 주장 안 해도 돼. 가만히 있으면 살짝 적어. 당연한 효력이야. 당연히 효력 발생해. 주장 안 해도 됩니다. 민법에서는 당연한 효력이야. 1. 제목 줄었죠? 이행지체의 저지 효과. 저지 같은 말 불성립 효과입니다. 동시행항변권이 성립하면 주장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이행지체 불성립입니다. 자, 줄어 나가죠. 동시행항변권이 인정이 되면 이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말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동시행항변권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로 당연히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민법상 효과야. 동시행항변권이 성립하면 주장을 안 해도 당연히 이행지체, 즉 채무불이행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장 갑니다. 자, 이번에 줄만 그렇고 상계금지는
퉁치지를 못한다는 거야. 상계는 우리 쌤쌤하자 이거죠. 동생항변권이 있으면 쌤쌤하자를 못해요. 자, 줄거놓고 동생항변권에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은 자기가 받을 채권을 자동채권이라 그래. 자동채권을 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동생항변권은 현실적으로 이행을 해야지 퉁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 양가로 3번 오세요. 자, 소송상 효력 땡땡 적으세요. 소송상 효력은 주장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법원에서는요 반드시 주장해야 돼. 주장 안 하면 효과 없어요. 동생항변권 주장해야 됩니다. 자, 그 주장하는 걸 우리가 소송에 주장하는 걸 원용이란 말을 많이 써. 원용한다. 원용. 즉 주장해야 효과가 발생합니다. 소송에서는. 민법에서는 주장 안 해도 돼요. 당연한 이행지체 불성립 효과인데 소송에는 주장해야 돼. 자, 그럼 동그라미 1번. 동생항변권은 당사자가 이를 자, 원용 동그라미 원용 같은 말 주장하여야 그 인정 여부를 법원이 심판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주장 안 하면 심판 안 해줍니다. 주장해야 돼. 그러면 주장했어. 그럼 판사가 무슨 재판해 주느냐? 자, 즉, 자, 심판합니다.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 안 했어요. 행사 안 하면 법원이 그냥 원고 전부 성소 판결하게 됩니다. 원고 전부 성소 판결 같은 말 피고 전부 패소 판결입니다. 왜? 주장 안 했으니까. 자, 우리 판사님 저 동생항변권 주장합니다. 그러면 재판해 주는데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원고 100% 성소 판결 피고 패소 판결합니다. 자, 그러면 2번이 중요해. 2번 이제 요거는 주장했을 때야. 주장. 2번 유치권하고 똑같아. 마찬가지로 원고의 소송 제기에 대해서 피고의 동생항변권이 주장이 인용은 받아주는 겁니다. 인용되면 받아주면 법원은 줄 거예요. 상환 이행 판결 같은 말 상환 거부 판결 원고 일부 성소 판결 이퀄 무성부 판결하게 됩니다. 자, 원고 자 상환 서로 교환해서 이행하라 급부하라는 판결 상환 급부 판결 같은 말 무성고 원고 일부 성소 같은 말 일부 패소입니다. 일부 성소 일부 패소 무성부 판결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을이 갑이 을을 향해서 자 잔금 달라라고 소송했어요. 그래 을이 판사한테 판사님 갑이 소유권 이전 안 해주니까 즉 이행 제공 안 하니까 나는 잔금 못 주겠습니다 라고 동생을 주장을 했어. 그럼 판사가 보세요. 잔금 달라 이건 갑이 맞는 얘기잖아. 성소 얘는 소유권 넘겨라 이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성소 일부 패소죠. 그러니까 동시에 서로 급부해서 이행하는 판결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 그와 상환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5천만 원 지급하라. 이렇게 나와요. 이쪽은 갑이 성소, 이쪽은 을이 성소죠. 이거 상환 급부 판결, 상환 이행 판결합니다. 자, 이걸 주장 안 했다. 그러면 원고 100% 성소죠.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5천만 원 지급하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주장 안 하면. 주장하면 상환 급부 판결, 상환 이행 판결, 원고 일부 성소 판결합니다. 동시행을 주장해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다 했는데 이제 암기해야 돼요. 다음 페이지 가면 4번에 동생항변권의 인정 범위에서 자 1번 줄거세요.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 법에 동생하라고 규정이 있는 경우야. 자 1번 배웠어 우리. 대개 보면 자 원상 회복 의무 있죠. 원래 상태로 회복 의무는 서로 대표적인 동시행 관계입니다. 자, 원상 회복. 1번이죠. 전세권 소멸되면 원상 회복이죠. 전세권에서 배운 거예요. 소멸 시 전세권자는 두 개 돌려줘야죠.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 말소해줄 의무와 전세권 설정자를 못 돌려줘야죠. 돈 돌려줘야죠. 전세금 받은 의무 사이의 대표적인 동시행입니다. 그 다음 2번은 다음 시간에 배우겠네요. 계약 해제했을 때 쌍방의 원상회복 의무가 동시행입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 이건 이제 특별법에서 가등기 담보에서 청산금 지급 의무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 채무가 동시행입니다. 이건 가담법에서 배울 거예요. 자, 더 많이 나오는 2번이야. 판례, 학설 판례가 인정되는 경우. 학설은 자, 우리 학자들이 인정하는 거고 판례는 대부분 판례입니다. 그냥 학설은 지우고 판례가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하면 돼요. 자, 1번 조금 전에 설명한 거죠.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쌍무 계약이니까 동시행. 매도인은 뭐 넘겨야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매수인은 뭐 져야죠? 잔금 지급 의무. 대표적인 동시행입니다. 다음 2번 임대차 종료되면 원상회복 해줘야죠. 임대인은 뭐 돌려줘야 돼?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 의무가 동시행이죠. 다음 3. 매매 계약이 무조건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면 양당사자가 반환 의무도 원상회복으로 동시행입니다. 자, 동그라미 6번. 이건 또 임차에서 배워요. 토지 임차인이 건물 줄거 매수 청구권 행사하는 경우. 매수 청구하면 매매잖아. 매매니까 동시행이죠. 그러면 토지 임차인은 건물 명도하고 소유권 이전 의무. 토지 임대인은 대금 줘야죠. 대금 지급 의무입니다. 자, 8번도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해소됐을 때 무조건 해제 이런 말 하면 동시행이에요. 쌍방의 지분 소유권 이전 의무도 동시행. 일단 줄 거놓고 아직은 외우지 마세요. 나중에 되면 암기가 됩니다. 나도 모르게 암기돼 있어요. 자, 그렇게 줄 거놓고 다음 장 넘어갑니다. 자, 이게 양이 많은 이유가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나오는 동시행을 한꺼번에 넣어놔서 그래요. 자, 부정되는 경우. 요게 시험에 더 많이 나와. 부정된다는 것은 동시행 관계가 아닌 경우 이런 말이야. 동시행 관계가 아닌 경우. 자, 1번, 2번, 3번 묶으세요. 1, 2, 3. 자, 1, 2, 3은 항상 요거는 동시행이 아니라 선이행, 후이행 관계야. 먼저 이행, 나중에 이행, 선후 관계입니다. 자, 보죠. 창의적으로 알아야 돼. 1. 무조건 우리가 자, 담보물건이에요. 자, 대표적인 예를 먼저 가보죠. 갑이 은행에 가서 돈을 1억 빌렸어요. 그리고 뭐 저당권, 뭐 건저당 마찬가지야. 그러면 돈 갚는 거 이게 선이행입니다. 그리고 담보물건 말소 이거는 후이행이에요. 선후관계. 왜? 부종성 때문에 그래요. 채무를 변제하면 자, 이 저당권이 당연히 소멸했기 때문에 말소는 나중에 하면 돼요. 말소 안 해도 돼. 이게 선후관계야. 1. 채무자의 건저당 채무 변제 요게 선이행. 또 뒤에 건저당 말소문은 후이행입니다. 선후관계야. 무조건 담보물건 등기 나오면 채무 변제가 선이행, 담보물건 등기 말소는 후이행입니다. 무슨 성? 부종성 때문에 그래요. 다음 2번도 마찬가지. 피담보 채무 변제가 선이행. 자, 뒤에 나오는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도 담보물건이야. 의 가등기 담보 말소문이나 소유권 이전 말소문은 후이행입니다. 선후관계야. 뭐 저당권 말소, 가등기 담보 말소, 양도 담보 말소는 후이행이에요. 자, 3번은 자, 마찬가지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말소는 이게 후이행이고 뒤에 보증금 반환 의무가 선이행이에요. 그 반대로 바꿔 읽으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임차권 등기됐어요. 그러면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선이행이고 임차권 말소는 후이행 관계입니다. 선후 관계예요. 자, 그런 점 조심하고. 자, 4번 차용정서 즉 차용증 반환과 변제는 아예 동시행이 아닙니다.
자, 그럼 뒤에 거 내고 뒤에 거. 뒤에 거는 자, 영수증 교부와 변제는 동시이행 관계예요. 자, 우리 식당에 가서 밥값 카드로 내죠. 그게 변제잖아. 변제하고 찍찍찍찍하고 영수증 받죠? 영수증 교부가 동시이행 관계야. 식당에서 밥 먹고 카드 주면서 영수증 주세요. 그건 말돼요. 그 영수증 주세요 말해야지. 아니면 채권 정서 주세요. 그럼 미친놈이라 그래. 너네 미부생 누구냐 그러면 김씨입니다. 이러고 와. 식당에서 채권 정서 달라 그러면 안 돼요. 채권 정서는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내가 식당에 밥 먹으면서 뭐 차용증 준 거 있어요? 없잖아. 조심해야 돼. 변제하고 영수증 교부는 서로 동시행인데 변제하고 채권 정서반은 동시행 아닙니다. X. 자, 5번은 굉장히 어려워. 중요 표시만 해놓고 지금 설명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 그냥 지나갑니다. 다음 6번 줄거놓고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하고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전혀 동시행이 아닙니다. 다음 7번은 총칙에서 나옵니다. 매도인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신청 절차 협력 의무 저거 선이행. 선이행이고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후이행입니다. 이거는 선후관계야. 1, 2, 3, 7번은 선후관계입니다. 1번, 2번, 3번, 5, 7번은 선후관계지 동시행이 아닙니다. 그렇게 줄거놓고 차후에는 암기됩니다. 서서히. 자,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죠. 뭐 대표적으로 나왔던 게 저 작년에 나왔던 거 어떻게 나왔는가 보고 아직까지 못 풀겠는데 아직까지 못 외워서 못 풀겠어요. 자, 오른쪽 옵니다. 413 지나가고요. 다음에 자 414로 갑니다. 자, 3번에 위험부담 줄거세요. 자, 위험부담도 위험부담 제가 불러드릴게요. 위험부담은 적으세요.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의 효과.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의 효과.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의 효과입니다. 자, 일단 의 한번 줄거놓고 가도록 하죠. 양걸 1번 쌍무야.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 줄거세요.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같은 말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되어 소멸한 경우에 후발적 불능된 경우 그에 대응하는 상대방 을의 채무 채권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문제를 위험부담이라 그래요. 이번에 줄겁고 위험부담도 임의 규정이에요. 야, 임의 규정 특약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 밑에 2번 줄겁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원칙입니다. 채무자 위험부담. 자, 537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일방은 갑이라고 보세요. 갑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채무자 갑은 상대방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지를 못한다. 자, 설명 한번 보죠. 말이 굉장히 어렵죠. 원칙적으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야. 우리 민법 누가 위험부담한다? 채무자 위험. 자, 위험이 이게 이제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사실 우리 이제 교통사고 같은 그런 위험이 아니야. 뭐 데인저가 아니고 이 위험은 불이익입니다. 불이익 위험부담. 위험을 누가 불이익을 부담할 거냐. 우리 민법은 채무자 위험부담. 요거는 후발적 불능의 효과라 그래서 후발적 불능. 자, 채무자에게 잘못이 없을 때 후발적 불능입니다. 예를 보죠. 쌍무계약 갑이 을에게 1월 1일 날 이 가옥을 1억에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그럼 매도인, 매수인. 자, 매도인이 채무자죠. 소유권 이전해 줄 채무자. 이 사람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자, 채권자. 잘 기억해야 돼요. 채권에서는 물건 가지고 채권 채무를 따져요. 갑은 물건을 이전해 줄 채무자, 을은 물건을 이전받을 채권자죠. 자, 돈으로 따지면 거꾸로야. 돈으로 따지면 이 사람이 채권자, 이 사람이 채무자가 된단 말이에요. 물건으로 따집니다. 자, 근데 이행기를 2월 1일로 정했어요. 그런데 1월 1일 날은 이 가옥이 있었어요. 그런데 후발적 불능됩니다. 1월 한 10일 날 이 갑에게 잘못이 없어야 돼. 갑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돼요. 자, 귀책 사유 없다. 이게 이제 멸실이 됩니다. 불능, 멸실, 즉 태풍, 지진, 폭설로 이 집이 멸실돼 버려. 갑에 잘못이 있어 없어요? 없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집이 후발적 불능됐죠. 후발적 불능되면 자, 돈 1억 이거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예요. 자, 1억. 자, 이걸 못 받는다 그러면 채무자가 불이익을 당하죠. 원래는 돈 1억 받기라고 계약했잖아. 자, 이 집은 자기 잘못 없이 날아가 버렸어. 그랬을 때 집값 1억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입니다. 자, 받을 수 없다. 갑이 불이익 당하고, 받을 수 있다. 을이 불이익이죠. 우리 민법은 갑이 불이익 당합니다. 그래서 갑은 1억 받을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행 청구할 수 없다 이겁니다. 없다. 그리고 갑은 태풍으로 집만 날아가고 돈 못 받으니까 갑이 위험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겁니다. 여기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야.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또 예외적으로 나와. 예외적으로 두 가지야. 얘가 채권자가 잘못했어. 얘가 잘못했다면 1억 받아라 이렇게 돼요. 이때는 채권자 위험 부담입니다. 이건 당연히 갑은 잘못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위험 부담은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돼야 돼. 자, 다시 갑니다. 채무자 위험 부담은 얘도 잘못이 없고 얘도 잘못이 없어. 둘 다 잘못이 없을 때 채무자 위험 부담이에요. 채권자 위험 부담은 채무자는 잘못이 없는데 이쪽은 잘못했죠. 이랬을 때는 채권자 위험 부담이에요.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럼 결론은 똑같은 것은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도 채무자는 잘못이 없어야 돼. 채권자 위험 부담도 채무자는 잘못이 없어야 돼. 근데 채권자는 채무자 위험 부담은 을이 잘못이 없고 이거는 잘못이 있고 이렇게 차이야. 자, 갑니다. 요건 1.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 줄거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으로 소멸해야 돼. 후발적 불능입니다. 후발적 불능. 그래서 즉 바로 밑에 적어 편무계약에는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쌍무에만 발생하는 거예요. 편무계약에서는 위험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쌍무만 발생. 자, 오른쪽 갑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자, 불능이 불능 앞에 적어 후발적 적어. 후발적 불능이 채무자의 위험보다는 당사자 쌍방 갑을 둘 다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됩니다. 갑도 잘못 없고 을도 잘못이 없어야 돼. 즉 줄었죠. 당사자 쌍방의 기책 사유가 없는 한 줄거돼요. 제3자 병이 잘못했던 과실이든 천재지변이든 태풍 지진이든 국가의 공권력 행사든 원인은 따지지 않습니다. 채무자에게 잘못이 없어야 돼. 자, 조심하세요. 3번 중요 표시. 채무자 갑에게 귀책 사유가 바로 고의 또는 과실이야. 책임을 귀속시하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이행불능이 되면 이때는 채무불이행이야. 자, 법정 해제는 지워버리고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된다. 잘 기억해야 돼. 채무자 갑에게 귀책 사유로 이행불능되면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가 됩니다. 채무불이행 책임. 잘 기억해야 돼요. 자, 4번이 이제 예컨대가 바로 요거 설명한 거야. 예컨대 갑이 자신의 X주택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는. 자, 여기서 중도금까지 받았다고 하죠. 자, 1억에 팔았는데 중도금까지 5천만 원 받았어요. 받았는데 태풍으로 날아가는 거야.
후 엑서주택이자 줄거 지진 또는 태풍, 폭설 등으로 붕괴된 경우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번 효과죠. 1. 양 채무는 소멸합니다. 갑의 채무도 소멸, 을의 채무도 소멸해. 채무자 갑이 불이익당한다는, 즉 채무자 갑은 자기 채무 가옥 이전 채무를 면하고 동시에 상대방 을에게 반대급부 1억 청구하지를 못한다. 이런 것을 채무자 위험부담이라고 그래. 그럼 동그라미 2번 위의 예에서 이겁니다. 위의 예에서 을은 갑에게 X주택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왜? 가옥이 멸실됐으니까. 그리고 반대로 갑도 을에게 잔금 지급 청구할 수가 없다. 갑의 채무도 소멸, 을의 채무도 같이 소멸해. 그러니까 갑이 위험을 부담하죠. 그리고 이제 3번 조심. 3번. 자, 이거예요. 자, 이 중도금은 아까 받을 돈이야, 못 받을 돈이야? 못 받을 돈이죠? 못 받을 돈을 받았으니까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자, 줄것도 3번. 계약의 당사자는 자신이 수령한 급부를 상대방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자, 이의 경우 갑은 매수인으로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게 채무자 위험부담이에요. 자, 갑은 태풍으로 집만 날아가고 1억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 계약금이나 중도금 받았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돼. 이게 채무자 위험부담. 자, 그냥 지나갑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414 큰 3번 채권자 위험은 예외 줄것을 예외 채권자 위험부담. 이번에는 채권자 위험부담 이 두 가지야. 채권자가 잘못한 경우야. 이럴 때는 갑은 을에게 1억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538조. 자, 제목을 지우고 자, 이렇게 적어. 예외적 채권자 위험부담. 제목을 바꾸세요. 538조를 예외적 채권자 위험부담. 예외적 채권자 위험부담. 자, 제1항 갑니다. 쌍무야 편무야. 쌍무. 항상 계약법 이럴 때는 쌍문지 편문지를 잘 그어야 돼. 그래서 아까 쌍무 편무를 834 외운 이유야. 쌍무 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줄거돼요. 이번에는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이게 포인트야. 채권자가 잘못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심표. 채무자 갑은 상대방 을에게 1억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2번. 두 번째, 채권자의 주어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도 같다. 이행 청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제2항 전항의 경우 줄거. 전항의 경우는 채권자 위험부담의 경우 그걸 바꿀 거세요. 채권자 위험부담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는 무조건 돌려줘야죠. 이는 부당이득은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자, 보세요. 이번에는 이제 이 갑은 잘못이 없는데, 자, 케이스 똑같아요. 을이 잘못한 두 가지요. 첫째, 자, 1월 10일 날 이 가옥이 멸실이 됩니다. 여기서는 태풍, 지진, 폭설과 같이 둘 다 잘못 없이 후발적 불능된 거예요. 여기서는 갑은 잘못이면 얘가 잘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1월 10일 날 이 집이 원래 1억에 샀는데 사고 보니까 한 일주일 있으니까 집이 폭락을 해. 한 5천만 원 떨어져요. 열받죠, 그죠? 받으니까 우리 이제 자 휘발 석유상에 가서 휘발유사 불을 확 싸질러 버리세요. 불 싸질렀죠. 고의로 싸질렀죠. 그럼 얘가 잘못했잖아. 그럴 때는 갑은 을에게 1억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을이 잘못했죠. 두 번째는 을이 수령지체 중이야. 자, 수령지체란 것은
수령을 안 받았다는 거죠. 자, 갑이 자 2월 1일 날 소유권 등기 가져왔어요. 소유권 등기 가져오면 등기 받으면 소유권 되는데 이거 안 받았어. 수령 지체했어요. 한 이틀 정도 있다가 폭설로 소멸한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수령을 지체했으니까 얘가 잘못했죠. 그러면 이제 1억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두 개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요건에서는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이에 의해서 X주택이 채권자 을의 과실로 소실되고 불질렀죠. 또는 심표 또는 갑이 을에게 X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제공하면서 을에게 잔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을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즉 수령지체 중 천재지변으로 X주택이 멸실된 경우입니다. 둘 다 채권자가 잘못했죠. 이랬을 때 이 효과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채무자 갑은 자기는 급부를 면한다. 왜? 자기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채권자 을에게 본래 급부 1억 청구할 수가 있다. 즉 갑은 X주택 인도분을 면하면서 을에게 잔금 1억 지급 청구할 수가 있다. 거기에 채권자 위험부담입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 원칙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자, 이거는 후발적 불능의 효과입니다. 자, 갑도 잘못 없고 을도 잘못 없이 태풍, 지진 등으로 1월 10일 날 후발적 불능되면 갑의 채무도 소멸되고 을의 채무도 소멸되니까 갑은 을에게 대금 1억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야. 만약에 계약금이나 중도금 받았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줘야 된다. 이게 누구 위험부담? 채무자 위험부담. 위험부담은 항상 이 반대 급부를 못 받는 위험을 갑이 부담한다는 거야. 자기 집만 태풍으로 날아가고 집값 못 받는다는 거야. 그걸 채무자 위험부담. 반대. 자, 갑은 잘못한 게 없는데 을이 잘못했을 때죠. 두 가지. 을이 이 집에 불 질렀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1억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 위험부담. 두 번째,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태풍으로 날아갔다. 수령지체 중이었으니까 갑은 을에게 1억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쉬워요. 그냥 채무자 위험부담은 둘 다 잘못이 없을 때 우리 민법은 갑에게 위험을 부담시킵니다. 그래서 갑은 1억 청구할 있다 없다? 없다. 이미 받은 거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돌려준다. 자, 채권자 위험부담은 갑은 잘못이 없는데 을이 잘못했을 때야. 그때는 갑은 을에게 1억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게 채권자 위험부담입니다. 후발적 불능일 때야. 후발적 불능. 그러면 이제 다음 주 보면 이제 만약에 후발적 불능인데 갑이 잘못한 경우가 있어요. 자, 지금 위험부담은 갑은 잘못이 없어야 돼. 갑이 만약에 잘못있다. 고의나 과실이 있어요. 갑이 고의나 과실로 후발적 불능이야. 자, 1월 10일 날 얘가 불 질러버려서 불을 확 쏴질렀어요. 불이 났다. 그럼 이거는 채무불이행이 돼. 아까 잠깐 했죠?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으로 바뀌어요. 후발적 불능에 잘못이 있으면 채무불이행, 잘못이 없으면 위험부담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418페이지 보세요. 제3자를 위한 계약 나오는데 오늘 조금 복잡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오늘 많이 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내일 공시보에서 뵙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공시보입니다. 네, 오늘 뵙겠습니다. 오늘까지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